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이번에는 제가 한 곡 The Ballad of Sad Young Man이라는 곡인데요. 저는 팝송으로 먼저 들었습니다. 네. 로버타 플렉, Killing Me Softly Love of a Song. 로버타 플렉이 69년 발표한 First Take이라는 데뷔 앨범에 그렇죠. 수록된 곡이죠. 그러니까 그 데뷔 앨범에 The First Time Ever I Saw Your Face라는 곡이 실려 있는데 그게 넘버원 히트였었죠. 그렇죠. 로버타 플렉을 그냥 데뷔 때부터 네. 세계적인 가수로 만든 곡이고 앨범이죠. First Time Ever I Saw Your Face가 6번째인가? 그리고 이게 아마 8번째 곡일 거예요. The Ballad of the Sad Young Man. 왜 이 곡을 선곡이 좀 되었다고 그러냐면 사실 요즘 20대들 정말 힘들어요 보면은. 저희 20대 한번 생각해 보면 뭐 일 없어도 자주 나가 돌아다녀야 되거든. 친구 만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뭐 다들 발목 잡혀 있고 아니 그거 자체만으로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다른 건 둘째치고 그래도. 그렇죠. 20학번이 코로나 학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 그렇지. 얘기 들어보니까 친구를 못 사귀었다는 거죠. 무슨 서클 생활이나 대학 생활 뭐 이런 걸 뭐 낭만 이런 거 제쳐놓고 친구를 못 사귀었다. 이 정도면 말 다 한 거죠. 네. 제가 아는 지인 아들이 일본으로 유학 가려고 일본 대학에 시험 봐서 붙었어요. 근데 지금 3년 됐잖아요. 대학을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만. 네, 온라인으로만 하고. 외국 학교 붙은 애들은 또 그런 고충이 있구나. 하여튼간 너무너무 힘들죠. 근데 20대는요 어느 세대건 힘든 세대예요. 암담하거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뭘 해야 될지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사실 그 나이 때는 없어요. 그러다 보면 정말 세상이 암울한데 The Ballad of the Sad Young Man 이 곡이 59년에 뮤지컬 곡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널뷰셋이라는 뮤지컬인데 샌프란시스코의 가스 라이트 스퀘어라는 그 아주 유명한 명소가 있어요. 거기에 크리스탈 플레이스라는 작은 클럽이 있는데 그 클럽에서 초연된 뮤지컬이에요. 그래서 그 59년이 어느 세대냐면 비트족 세대예요. 그렇죠. 비트 예. 제너레이션. 비트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60년대는 플라워 파워 해가지고서 히피족들이 메인스트림이 됐었는데 50년대는 저 세계대전 끝나고 월남전 전에 그러니까 월남전 생기고 나서 플라워 파워 히피족이 생긴 그렇죠. 거고 월남전 전까지는 비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시스템이 갖춰지고 조직의 시스템에 부속으로 부품으로 이렇게 끼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반항을 느낀 젊은 사람들이 무브먼트가 된 거죠. 그들이 또 재즈를 많이 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죠. 그렇죠. 네. 그 세대가 재즈를 갖다가 이렇게 발행시키는 세대이기도 하고 그 세대들의 뮤지컬 멜로디는 딱 들으면 인종 뭐 세대를 불문하고 아 슬픈 멜로디네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고 로버타 플렉이 첫 앨범 First Take가 그 묘한 곡이에요. 왜냐면 R&B 가수로 데뷔를 했는데 반주는 재즈 뮤지션들이 맡아서 예. 했어요. 기타를 버키 피자렐리, 베이스가 론 카터. 론 카트가 예. 베이스 쳤고 우리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엔터테인먼트의 제국 그러면 라스베가스 얼마 전에 BTS도 거기서 공연했는데 극장 식당이 많아요. 그래갖고선 가수들이 전속을 해가지고선 매일 자기 타임을 갖다가 소화를 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가수는 거기 무대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라스베가스 무대에 섰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가수라고 해도 괜찮죠. 뭐 엘비스 프레슬리도 있었죠. 토니 베넷도 몇십 년 했죠. 프랭크 시나트라가 라스베가스 터줏대감이고 이 로버타 플렉도 한 20년 자기 무대를 갖다 갖고선 노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퍼스트 테이크 앨범의 The First Time I Ever Saw Your Face가 아주 좋아. 그러니까 뭐 정말 좋은 곡이죠. 근데 그 노래만큼이나 아름답게 불렀어요. 이 노래를. 그렇죠. 오버하지 않고 음악에 담겨 있는 그 정서를 그대로 아주 정갈하게 이렇게 딱 불러내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담백한 던 로버타 플렉의 시절이 당연히 데뷔 앨범이니까 그렇겠지만 그런 거 같아서 아주 목소리가 되게 노래하는 거나 이렇게 되게 진솔하게 부르죠. 이 앨범의 피아노는 로버타 플렉이 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곡은 커트 헬링의 첫 번째 데뷔 앨범이에요. 클로즈 유어 아이즈의 이 곡이 또 소개돼 있어요. 그러니까 95년 앨범이더라고요. 지난번에 리버맨 소개할 때 커트 헬링 네. 같이 역시 이 앨범에 수록돼 있었는데 커트 헬링이 자주 나오는 이유가 60년대 이후에 독특하다고 인정받는 그런 몇 안 되는 보컬리스트 중에 하나가 커트 헬링이에요. 공연을 갔다가 제가 직접 못 봐서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영상은 뭐 이렇게 몇 개 본 게 있는데 커트 헬링은 노래하는 게 아니고 퍼포먼스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연 중에 뭐 신앙송 들어가고 뭐 스케치를 하는데 스케치 지금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스케치로 사람들을 열광시키고 정적인 그런 무대가 아니고 굉장히 동적인 무대를 꾸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4옥타브 바리톤 목소리가 아주 매력적인데 로버타 플렉과는 다르게 더 발라드 오브 더 새드 영맨은 정말 그 자유롭게 불렀어. 커트 헬링이.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주물러 가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해석이 커트 헬링의 해석이 이 노래 가사를 잘 살리고 있어요. 슬픈 청춘들을 위해 노래해요. 맥주 가득한 잔. 모든 뉴스는 또다시 나쁜 것들 뿐. 그대들이 꿈이 안녕이란 기스를 남기고 바에 앉아 있을 슬픈 청춘들 모두가 반짝이는 꿈을 잃고 희미한 불빛 아래 앉아 있어요. 슬픔에 빠진 청춘들은 도시를 떠돌며 밤새 술을 마시며 술에 절어 익사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요. 그때 이 가사를 들으니까 20대 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왜 이렇게 술 마셨지 생각을 해보니까 술에 익사하지 않으려고 아니 저 발악하듯이 술독에 빠져 살았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느 세대에나 공통으로 적용되는 가사 같아요. 저도 역시 그랬던 것 같고.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은 상대적으로 옛날보다 술을 많이 안 마신다고 하는데 많이 안 마시죠. 지금 이제 새드 영맨이라고 슬픈 청춘, 슬픈 청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에는 이렇게 딱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젊은이 아니면 늙은이. 근데 이 둘을 갖다가 가르는 구분은 뭐냐? 꿈인 것 같아요. 꿈이 있으면 청춘이고 꿈이 없으면 늙은이고 네. 나이가 몇 살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가사에 나왔지만 꿈을 잃어버렸다고 꿈이 키스를 하고 떠났다고 그렇죠. 꿈을 박탈당한 거죠. 강탈당한 거죠. 그러네요. 이제 두 곡의 보컬곡을 소개했고 연주곡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아트페퍼입니다. 50년대는 이렇게 뭐 다운비트에서 설문조사한 거 보니까 찰리 파커에 이어서 2위 재즈맨 그렇게 인기를 얻었는데 그 인기 얻은 이유가 저는 이 곡을 갖다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노 리밋이라는 앨범에 수록됐는데 흐느끼는 듯한 사운드. 저는 이 곡을 하자고 그러셨을 때 되게 놀랬던 게 저 이 곡을 제 핸드폰 메모장에다가 선곡까지 다 해놓은 상태였었거든요. 그럼 내가 먼저 선수 친 예, 거야? 근데 되게 웃겼던 게 이 아트페퍼는 1977년도 앨범인데 77년 앨범. 이 아트페퍼도 그렇고 로버타 플렉 버전도 그렇고 저의 버전이 또 있는데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아트페퍼 같은 경우에 이 앨범은 제가 대학교 때 구해갖고 근데 이 앨범에서 단 한 곡 이것만 들었어요. 오.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거고 선곡 리스트를 저한테 보내주셨을 때 아트페퍼가 당연히 있겠거니 했는데 딱 있고 해서 굉장히 반가웠었죠. 이건 뭐 아트페퍼를 갖다 빼놓을 수가 없죠. 예. 이 곡을 갖다. 그러니까 이게 77년이면 아트페퍼가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 거의 공백기였잖아요. 그 재활원에서 마약 그렇지. 때문에 고생하고 그 아내가 다시 갱생 갱생시키죠. 길로 해서 70년대 중반부터 이제 다시 앨범을 내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82년 돌아가실 때까지 낸 앨범이 그 전 앨범보다 많다고 해서 말하자면 제2의 전성기를 열 때쯤에 나온 앨범이죠. 이 피아니스트 조지 케이블스하고 아주 궁합이 아주 끝내주죠. 레스터 코닉이라고 컨템포러리 재즈 네. 레이블 사장을 기리면서 네. 헌정한 그런 앨범이라고. 그 50년대부터 컨템퍼러리, 그러니까 웨스트 코스트 LA에 있는 레코드 회사인데 그 레이블에서 앨범을 내면서 쭉 관계를 맺어왔는데 이 앨범 내기 전에 레스터 코에닉이 사망하고 그를 기리는
거고 아트페퍼의 컨템퍼러리 레이블에서의 마지막 앨범이래요. 이게. 그렇구나. 보컬로도 좋지만 보컬곡으로도 좋지만 하여튼 연주곡으로도 이 곡이 정말 빼어나거든요. 끝내주죠. 네. 그 중에 최고라고 좀 꼽고 싶어요. 20대 분들이라고 하면 정말 그 영혼이 치유될 겁니다. 상처받은 영혼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윈튼 마샬리스입니다. 역시 윈튼 마샬리스. 80년대는 허비 앤콕, 윈튼 마샬리스 이게 그리고 퓨전 재즈 뮤지션들 해갖고 꼽혀요. 그 80년대 그 재즈 뮤지션 중에서 그냥 가장 내공이 깊은 재즈맨이 누구냐? 그럼 다들 윈튼 마샬리스를 뽑았거든. 97년 녹음, 98년 97년 녹음, 98년 발표. The Midnight Blues, Standard Time Volume 5. 5. 이거는 윈튼 마샬리가 트럼본 불고 에릭 리드가 피아노, 레지날드 비알이 베이스, 루이스 내시가 드럼 이렇게 기본을 하는데요. 이 밑에 그 뒤에 정말 관현악단이 있어요. 그래갖고 바이올린 25대, 비올라 8대, 첼로 6대, 베이스 4대 해서 연주를 하는데 장엄하고 숙연하고 50년대 그 비트 제네레이션 세대들에 대한 헌정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정말 멋있습니다. 장엄하고. 8, 90년대를 통틀어서 그 윈튼 마샬리스가 스탠다드 타임이라는 시리즈를 내는데 그 볼륨 5에 들어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오케스트레이션 현이 깔리니까 트럼펫이 장엄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윈튼 마샬리스가 80년대를 말아먹은 재즈맨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재즈만이 아니고 클래식 연주자로도 정평이 있고 84년에는 그래미 어워드를 갖다가 재즈랑 클래식 부분에 같이 수상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97년이면 이제 그가 젊은 거장이 된 상태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음악을 하기 시작한 지 오래됐을 때죠 벌써. 예. 이게 발라드 오브 더 새드 영맨이 저한테는 어떤 아티스트 거가 최고냐면은 키스 자렛 트리오의 89년 녹음 90년 릴리즈된 앨범이 있거든요. 더 트리뷰트라는 앨범인데 라이브 앨범이에요. 그 독일 쾰른에서 라이브 했던 건데 트리뷰트라는 제목답게 여러 곡들을 라이브로 연주를 하면서 한 곡당 한 선배 아티스트, 모던 재즈의 선배 아티스트한테 헌정하는데 발라드 오브 더 새드 영맨 이 곡은 아니타 오데이한테 헌정을 했고 아니타 오데이는 버전은 61년도 버전인 것 같은데 들어보면 좀 빠르게 해석을 했는데 정반대로 키스 자리에서 완전히 서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어느 날인가는 제 아들이 군대 간 아들이 톡을 보냈어요. 그 어디 링크를 보내서 이 음악이 뭐냐고 아주 짧게 깔리는 음악을 보내왔는데 보니까 이 발라드 오브 새드 영맨이더라고요. 아니타 오데이의 더 발라드 오브 새드 영맨이 들어있는 앨범 타이틀이 올 더 새드 영맨이라는 제목이거든요. 맞아요. 올 더 새드 영맨이 어떤 제목이냐? 그 제목이 어디서 온 거냐면 스콧 피츠제랄드 위대한 캐치비를 쓴 작가의 단편 소설 제목이 올 더 새드 영맨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캐치비도 젊은이들의 그 야망을 찾아서 가는 거지만 그들의 슬픔 같은 게 이렇게 깔려 있잖아요. 하여튼 여하튼 저는 이 곡을 혼자 키스 자렛 트리오 곡으로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 아트페퍼 때문에 알게 됐었고 로버타 플렉 버전 좋아하고 또 한 버전 저는 좋아하는 게 아까 커트 헬링 소개하셨었는데 커트 헬링보다 버즈 스케그스라고 위아워롤론 부르는 버즈 스케그스가 2008년도에 스피크 로우라는 앨범에서 이 곡을 불렀는데 요번에 커트 헬링 보내주신 건 처음 듣게 됐었는데 커트 헬링이랑 이 보즈 스케그스를 두 버전을 들었는데 보즈 스케그스가 훨씬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주신 내 링크 다음에 보즈 스케그스를 한번 달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팝 가수들이요 사실은 그냥 팝 가수지 그들이 재즈 영역을 못 넘어올 이유가 없어요. 정말 능력 있는 팝 가수들이 많습니다. 더 발라드 오브 더 새드 영맨 소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